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순서는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이거 제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론이라고 그랬는데 이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이드라인 또는 이그젠플, 그 다음에 동가, 요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냐면은 빛과 소금 가정교회 과장인데요. 저는 사실 전공은 물리 전공하고 공군에서 비행기도 조금 만졌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 회사 근무하고 있거든요. 사실 정규 신학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더라도 제가 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2004년에 새빛 가정교회 소속돼 있고 2004년 10월부터 빛과 소금 가정교회 과장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한 13년 됐나요? 저 이후로 아직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방학도 없이 그냥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 요 하나로 그냥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예. 그래서 빛과 소금 처음에 신인 과장 했었고요. 그때는 옆에 보시면 이제 소년 과장이라고 아무런 교육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가장하십시오 해가지고 그냥 했던 소녀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빛과 소금 가정교회 하다가 주사랑 가정교회 하면서 빛과 소금 가정교회를 분가했고 딴 분한테 넘겼고, 그 다음에 주사랑 가정교회 하다가 닐푸른 가정교회 만들면서 주사랑 가정교회 딴 분한테 맡겼고, 그 다음에 이제 주사랑 가정교회 하다가 닐푸른 가정교회 하다가 주사랑 가정교회 하고, 그다음 빛과 소금 가정교회부터 이제 시즌제로 들어갑니다. 시즌 1, 시즌 2, 시즌 3 해서 이제 닐푸른 분가시키고 카리스 분가시키고 세로낭 한배 분가시키고 이제 지금 현재에 와 있습니다. 2004년, 2005년 빛과 소금일 때는 좀 맨 저쪽 있대요. 소녀 과장이라서 저희 가원이 안수 집사님, 그다음에 한 8년 싱가포르에 저희보다 먼저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랑 있어가지고 저희가 배우는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사랑 가정교회 때는 이제 보시다시피 땅 찍고 헤엄치는 가정교회라고요. 가원들이 알아서 하시는. 그래서 그냥 저희는 모임 공지만 하면 되는 그런 편한 시절이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닐푸른 가정교회 딱 보셔도 저희가 제일 어렸습니다. 나이 많으신 형님 누님들, 그리고 센 형님 누님들 이제 모시고 했던 시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빛과 소금으로 이제 턴했습니다. 왜 다시 빛과 소금으로 턴했냐면 그 당시 빛과 소금 가정교회 하시던 가장님이 가원들 몇 분을 데리고 다른 교회로 확 가버리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가원이 이제 가원에 이제 가장이 없는 상태라서 이제 갔는데 인원이 되게 많죠. 왜 인원이 많은지 아십니까? 안 좋은 분위기 어떻게 해결했냐? 똑같은 수의 가원을 받았습니다. 가원 4명 있었는데 4분을 다 받았습니다. 물타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0년 박 목사님 오시고 첫 번째 가정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도 못 하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가장 가원 얼굴을 칼라 프린트 해가지고 주보에 껴서 사람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이신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이 1지망 썼는지 모르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여러분들 다 1지망 쓰셨습니다 하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지나서 이제 빛과 소금 2010년, 11년, 그다음에 2012, 13년 이 3년 동안 보시다시피 약 40명의 메가처치 가정교회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거 목사님 실수가 아니고요. 목사님은 적정한 인원을 저희에게 주셨는데 카타르 갔다고 환송해 했는데 다시 싱가포르에 발령받아 오신 분들, 그 다음에 한국 갔는데 다시 싱가포르 오신 분들, 그 다음에 저희 회사 면접 보러 오시는 날 공교롭게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이웃 초청 잔치가 있었는데 그때 밥 먹으러 오셨다가 저희 회사 되고 그냥 쓱 저희 가정교회 오신 분들 해가지고 원래 배정은 4분 했는데 하다 보니까 8가정, 9가정 이렇게 모이게 된 이때 이 40여 명 가정교회 할 때 처음으로 제가 가정교회는 무엇인가 회의도 들어가고 이랬던 시절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절을 지나서
다 분가시키고 이제 좀 그 아주 화기애애한 아주 적정 수준의 가정교육을 조금 하고 있었는데요. 어제부로 이게 어제 가정 토요일에 했는데 다시 이게 냄새가 납니다. 다시 이게 좀 인원이 자꾸 예전에 그 가정교회로 다시 그 하는 그런 냄새가 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2018년에 이제 지금 이 정도 인원 가지고 저희 가정교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한 번씩 해봤습니다. 뭐 가원들이 있고 가장만 없는 가정교회 간 적도 있고요. 그냥 제가 거의 만들다시피 해서 했던 가정교회도 있었고, 그다음에 목사님이 배정해 주신 대로 또 1지망, 2지망, 3지망 해준 그 여러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그런 케이스에서 제가 느낀 점들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교회 성경책에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는 많은데 어떻게 운영해라 얘기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나눔과 섬김에 비해 가정교회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다양성이 최대의 장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라 그럴까 어떤 줄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지금까지 가총 세미나에서 들었던 것들 플러스 화평교회 최상태 목사님이 이제 하셨던 것들 해가지고 모아서 이제 나름 만들었는데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첫 모임 전 준비, 그러니까 첫 모임입니다. 가정계 첫 모임 할 때 기도로 준비하고 가장은 미리 모든 가원을 만난다. 첫 모임 하기 전에 가장은 되도록이면은 모든 가원을 1대1로 한번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순서 짜는 데도 좀 되고요. 그래서 미리 만나시고 첫 모임 지금 가장집에서 해야 됩니다. 네. 첫 모임을 가원집에서 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미리 연락을 좀 잘 취하시고요. 그 다음에 왜 3번 그 아이스 브레이크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아이스 브레이크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가장이 미리 모든 가원을 한번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집에서 해야 어떻게 할지 모범이 됩니다. 가장 집에서 밥 안 먹고 딱 주스만 마시잖아요. 그 다음부터 계속 주스 마시는 겁니다. 가장 집에서 식사했다. 그 다음 첫 모임에 식사했다. 그 다음번 모임에 계속 식사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집에서 처음 했을 때 그 주모 정도가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집에서 하시는 게 이제 좋고요. 자녀를 어떻게 케어할지 미리 준비한다. 첫 모임에. 그 다음에 분위기 정리나 자리 배치. 미리 만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만나셨으니까 믿음이 지금 제일 약하신 분들 바로 옆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리 배치를 잘 하셔서 그거는 좀 스페셜 케어 할 수 있도록. 첫 모임 아니고 그냥 보통 모임, 두 번째, 세 번째 지나갔다 라고 해도 기도로 준비하는 건 같고요. 연락 미리 취하는 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모임에는 주로 이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서로 이야기하는 게 중심이라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임부터는 나눔도 해야 되고 또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끌고 나갈지 준비하는 게 아마 이거에 많은 시간이 아마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임 전 준비, 선교, 기도, 친교, 이건 카톡이나 뭐 SMS나 아니면 페이스북으로 이제 해결하는 걸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위기 정리, 또 자리 배치, 또 특별히 새가족이나 뭐 미님 연락하시면 어디 앉힐지 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모임이랑 똑같은데 다른 거는 첫 모임 때 가장분들이 미리 가원을 미리 만나는 거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세 번째 모임부터는 순서를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원 집에서 할 때 미리 가셔야 됩니다. 특히 한 번 사이클 돌기 전까지. 그래서 한번 가가지고 이 집이 앉아서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테이블이 라운드 테이블인지 아니면 직각 테이블인지 해가지고 미리 가셔서 가장분이 어디 앉으실지 그 다음에 연약한 분을 어디에 앉힐지 한번 미리 가셔야지 늦게 가시면은 가원분들 다 앉아 계시면 그때부터 자리 하나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룸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처음 모임 한 사이클 될 때는 되도록이면 맨 먼저 가셔서 집안 구조 파악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1번 순서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금까지 가총 세미나와 그 화평교회 최상태 목사님 세미나 자료입니다. 1번 교제, 코이노니아, 형제들이 모일 때까지 이런저런 얘기한다. 그 다음에 식사부터 먼저 한다. 네, 이거 화평교회에서 생각하는 가정교회 그 모범적인 순서입니다. 설거지는 나중에 한다.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제 나누고, 그 다음에 찬양은 약 두세 곡 한다. 그 다음에 기도는 한 주간에 있었던 감사했던 일 꼭 하나 얘기하고, 감사했던 일 스킵하고 기도 제목 나누면 좀 넋두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했던 일 꼭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 했던 거, 말씀 적용했을 때 일어났던 일, 이런 것들 나누고요. 그 다음에 말씀은 교제를 하든지 목사님 설교 말씀을 하든지 큐티를 하든지 약속에 따라, 예, 그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그날 가장님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예, 미리 정해진 약속에 따라 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말씀 끝나고 그다음에 보고 및 광고. 이 보고는 그 화평교회에는 빈 방석, 저희는 일단 빈 의자 이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식사 8분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주로 앉아서 식사하시니까 방석 놓는데 7분이면 방석을 8개 놓습니다. 그럼 방석이 하나 남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한 분이 못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누군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고 여기 와야 될 누군가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방석을 하나 깔고 이제 나누는 거죠. 우리 회사에 또 우리 아파트에 누가 계신데 이런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선교나 전도 보고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선교를 위한 헌금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회비를 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총무님이 광고하시고, 예. 그리고 파송 마무리입니다. 화평교회는 마무리하기 전에 성경 읽기 확인하고 가장이 파송 기도하고 이제 파송하는, 예. 이런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보시면은 이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회중에 대한 리포트와 어나운스먼트가 있고 파송이 있고 이게 사실은 뭐 제가 보기에는 교회와 별 다를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앞에 하우스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가정교회는 그냥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자꾸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냥 교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가정교회 어떤 그 문제가 생기거나 어쨌든 운영상이 어떻게 될까 최대의 바로미터나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사역 분담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정교회 사역 분담은 이제 추천하는 게 가장, 예비가장, 총무, 회계, 그다음에 새가족 담당, 봉사 담당, 찬양 담당, 전도 담당 한 10명 있어야 되겠네요. 가원이.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한 분이 두세 개 할 수도 있고 처음 초창기에는 이걸 다 가장과 총무가 하시는 거죠. 실제는 어떻게 하냐? 이건 순전히 제 경험상 근데 포카리 스웨이트 찍었던 광고 어디죠? 이름이 산타리인가? 네, 얼마 전에 제가 알습 신작이라는 프로를 봤는데 거기에 그 건축가 교수님이 설명을 하신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저걸 아름답게 보나? 근데 그렇게 나눈데요. 재료가 많다 적다, 구조가 많다 적다로 나눠서 사람들이 언제 아름답다고 느끼냐면은 재료는 적고 형식이 다양할 때 사람들이 그걸 아름답게 느낀답니다. 그래서 저 동네는 재료가 저거밖에 없대요. 이게 하얀색 벽돌과 푸른색 회칠할 수 있는 그 저거밖에 없기 때문에 재료는 2개인데 그걸로 회당도 만들고 식당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해서 우리가 보기 아름답다라고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경에 교회 어떻게 운영하라, 특히 가정교회 어떻게 운영해라고 아무 말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다른 말로는 어떻게 해도 된다고 오픈해 두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야지 저희가 어떤 사람, 어떤 문화, 어떤 환경, 어떤 사람들한테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재료하에 간단한 재료하에 운영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 그게 아마 교회가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사진 했고요. 보시면 교재, 아까 이론에서 교재인데 저희는 하나 더 있습니다. 0번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주일식탁 교재. 이거는 한국의 가정교회에서 안 하는 부분인데 저희 주일식탁 교재 있는데 저 밑에 세컨 가정교회라고 해놨는데 여기서 사실 많은 것들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빙산의 밑에 있는 부분이 다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 아이들이 다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왜 가정교회를 안 가셨냐면요. 저번 주에 아빠가 술 먹고 들어오셔서 싸우셔서 안 갔어요. 뭐 이런 얘기를 여기서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사가요. 아빠가 그렇게 신신당부해도 우리 뭐 6개월에 그 한국 발령난 거 아빠가 얘기 안 해도 애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일 식탁 교재를 통해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왜 안 오셨는지 어쨌든 그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분 그 가정교회 때 아마 마스크를 쓰고 식사할 수 있지만 이 주일 식탁 교재는 약간 그 좀 자유롭게 식사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속에 있는 얘기 할 수 있어서 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거를 가장님이 다 하시려면 힘들어서 보세요. 분담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분담 시스템이 뭐냐면은 이제 커피 타오시는 분들 따로 계시고 저기 음료수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다음에 주문 받는 분들 있습니다. 이거 이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계속 주문을 받아서 신청하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정산합니다. 누구네 집 25불, 뭐 누구네 집 26불, 뭐 누구네 집 12불 해가지고 정산해가지고 이제 하는 분담 시스템. 초창기는 어렵겠지만 도입하시는 게 이제 좋고요. 네, 세컨 가정교회라는 건 뭐냐면은 하다 보니까 가정교회를 2개를 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한 1년 정도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금요일날 오는 팀과 주일날 밥 먹는 팀, 이렇게 2개로 나눠져서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정 정도만 주일날도 밥 먹고 금요일날 저희 가정교회 참석하고 3가정 정도는 주일날만 밥 먹고 4가정 정도는 금요일날만 가정교회만 참석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2개의 가정교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식탁 교재 없는 거지만 저희가 잘 해보고요. 해볼 수 있고요. 네, 교재. 교재는 사실은 여기 형제들이 모일 때까지 정치, 경제, 사회, 신앙, 재반 이야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모여서 하면 늦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 주중에 카카오톡으로 웬만한 거 끝내고 오셔야 됩니다. 그 카카오톡으로 충분한 대화와 수다가 없이 금요일에 모이시면은 1시간 내내 학원 얘기, 집 얘기 하다가 끝나요. 헬프 어떻게 구하나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는 되도록이면은 이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으로 끝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 뭐 조지 루카스가 싱가포르 총리하고 우리 회사에 왔다. 이 얘기를 금요일날 하면은 난리 납니다. 그냥 그 얘기로 1시간 가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그 주중에 끝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밥은 저는 꼭 먹었습니다. 밥은 꼭 먹었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은 여러분들 위해서 밥을 먹는 게 좋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은 말씀하는 시간이 밥을 먹으면은 삶의 나눔이 되고 밥을 안 먹으면은 성경 공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밥을 드시고 하는 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데 모이는 집에서 모두 준비할 때도 있고요. 음식이 좀 자신 있는 분들이 다 가온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면 또 어떤 때는 저희가 반찬은 다 갖고 오고 모이는 집에서 밥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비빔밥 합니다. 이게 음식에 자신 없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이제 비빔밥 하면 다들 누구나 하나씩 갖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비빔밥도 하는 또 하나 이유는 출석 체크도 이걸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눴잖아요. 박진실 씨 안 오면 당근 없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밥 먹어서 기억하는 거죠. 오늘 당근이 안 왔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못 오시는 분들도 부탁을 해요. 가시는 분들한테 당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카톡이라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예. 그리고 찬양과 기도는 찬양 담당자 위임하시고요. 그다음에 기도 제목을 나눴으면은 미리 공유하는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카톡에 주의 필요합니다. 카톡에 안 믿는 형제님이 카톡에 리스트에 있는데 자매님의 기도 제목을 거기다 그냥 올릴 경우 민감한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카톡 공유 그룹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기도 제목 나눌 때 아이들 먼저 아이들도 같이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아이들 같이 하니까 너무 좋아하셨어요. 반응도 좋고. 그래서 이 반응 좋으면 계속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 두세 달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엄마들이 반으로 나눠요. 기도 제목을 잘 나누는 아이 그룹과 잘 안 나누는 아이 그룹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하자 하지 말자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서 좀 과열양성을 보인다면 적정하게 좀 쉬었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기도 제목 금요일날 나누면은 저희가 주중에 월요일 정도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느라고 이제 기도 제목 담당 카톡 담당자가 따로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 카톡을 한번 나눠줍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보십시오. 제가 이름을 어떻게 저장했는지. 네, 김화정, 준호, 지호, 혜경. 여러분들 그 카톡에 이름 저장하실 때 달랑 이름만 하지 마시고 아이들 이름을 항상 같이 저장하십시오. 아니면은 그 배우자 이름까지 같이. 그래야지 카톡 항상 올 때마다 항상 리마인드 됩니다. 이 집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가장님이 아이들의 이름 모르면은 당황스러운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카톡 이렇게 세이브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은 기도 제목, 금요일날 기도 제목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후 처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계속 누가 기도 제목 올렸는데 계속 이게 팔로업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항상 줄 수 있도록, 예, 그 기도 제목 갖고 계속 주중에도 계속 카톡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 말씀. 예, 이게 제가 말씀은 설교 말씀, 주일 설교 말씀 우리 밴드에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밴드에 다 가입하셨을 텐데, 예, 그 주일날 목사님 말씀이 정리돼서 이제 올라온 걸 저희가 가원분들한테 이제 미리 알려드리고 그걸로 이제 저희가 말씀 나눌 수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한때는 성경 권별열고 한 적도 있고 자체교재, 여호수아나 이렇게 구약 인물들 이런 식으로 자체교재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6개월 이상 가원분들이 꾸준히 참석하고 가원분들이 이게 다른 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 자체교재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설교 말씀으로 하는 게 일단 제가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설교 말씀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믿음이 최근에 교회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목사님 설교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금요일날 와서 성경 하나도 안 하고 와서도 한두 사람 얘기하다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기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거라서 좋고, 또 하나는 목사님 말씀을 공부한다가 아니라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금요일날 그 말씀 갖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점검한다라는 의미에서 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특세인데요. 보통 저는 특세나 이제 목사님이나 이런 나름대로 제가 정리해서 한번 뿌려요. 왜냐하면 그게 뿌려줘야 주중에 한번 뿌려줘서 리마인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서 뿌려줘서 그걸로 제 삶을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회사에서 오늘 또 싸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아니면 이제 아까 보여드렸듯이 구약 인물 성경부 하기 전에는 왜 하는지, 그래서 주중에 내가 무슨 카드를 발견했는데 이게 구약이 어렵긴 하지만 구약은 사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추억이 담겨 있는 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칼리지 할 수 있도록 예, 하면 좋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말씀 나눔 성경 공부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사실 식사, 그다음에 기도 제목을 주일 금요일날 나누는 것, 주중에 카톡으로 계속 나누는 것, 그다음에 식사하시면서 본인의 삶을 나누는 것들이 말씀 나눌 때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공부만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주일 설교 말씀 갖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갖고 금요일날 목사님 말씀 듣고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 이런 어떤 점검 차원에서 금요일날 점검한다는 입장에서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말씀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식사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식사하면서 사람들이 충분히 나눠야지 말씀 나눌 때도 훨씬 더 오픈되는 것 같아요. 네, 보고 및 광고. 그래서 이거는 기도 제목 업데이트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특히 전도 대상자의 경우. 그래서 기도 제목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첫 모임 때 가장님들이 가원분들에게 기도 노트 선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 거기다 계속 적고 또 이제 전도 대상자 업데이트도 이제 그 노트에 업데이트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교회 광고 훈련 신청서 미리 챙겨 배우고 이거는 절대로 안 갖고 갑니다. 잘 그 훈련 신청서를. 그래서 무조건 총무님이나 가장님이 챙기셔서 그 식사하실 때 드리십시오. 사인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가원분들 중에 성숙반이나 제자반이나 수업 듣고 계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은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그분 보고 이번 주 뭐 했냐 이렇게 나눠달라 그러면 훨씬 편하기 때문에 가원분들 최대한 이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서 미리 갖고 다니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회비 저희는 회비를 받거든요. 회비를 챙기는데 생일, 수료 축하, 꽃다발 이런 거 있습니다. 꽃다발에 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압력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낸 회비를 충분히 받고 싶으시면 교육을 들으셔라. 교육을 안 들으시면 손해다. 그래서 꽃다발에 좀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파송 성경 읽기 확인은 저희는 파송 끝나고 집에 도착할 때쯤 저희는 항상 그날 오픈했던 가원분들에게 땡큐 카톡 하나 보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날 유난히 어려운 기도 제목을 나누신 분들이나 그날 유난히 좀 힘들어 하신 분들에게 나눠주셔서 감사하다는 감사 코멘트 꼭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도 이제 오늘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이걸 꼭 보내드려야지 참석 안 하신 분들도 그날 분위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꼭 그날 카톡을 힘드시더라도 당일날 꼭 카톡을 보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성경 장수는 저희는 금요일 안 하고 토요일 아침에 합니다. 토요일 아침에 약간 협박을 하는 거죠. 10시쯤에 2시에 마감합니다. 5장은 2시에 마감 그래서 항상 저희 2시에 마감합니다. 그래가지고 토요일 아침에 좀 성경을 적어도 3-4장을 읽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각종 훈련 프로그램, 제자반, 성숙반, 아버지와 어머니 학교는 사실 계속 저희가 모임 끝날 때마다 계속 강조를 해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역 분담의 예입니다. 예전에 저희 성탄 예배 드릴 때 보시다시피 사회 반주 유치 이거 뭐냐면은 사회 제가 보고 반주는 최 집사님이 하시고 유치유년 초등부는 최길란 집사님이 설교하시고 중고등부는 안경미 권사 설교하고 청년 연습은 최수철 집사 설교하고 헌금은 윤선영 집사님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예배 성탄 예배이긴 했지만 어쨌든 순서를 좀 나눠서 했고요. 그다음에 사역 이거는 가정교회에서 했던 이웃 초청인데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뭐하고
차일드 케어 누구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당 할 일들을 좀 나눠서 했던 예. 목사님 표현대로 예. 예. 또라이에게도 기회를 주는 그래서 예. 어쨌든 최대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분가 이제 사역분담에서 한 마디 더 하시면은 한 마디 더 붙이자면은 5명이 모여도 가장 혼자 다 하고 나머지 분들이 그냥 구경만 하면은 그냥 그것도 메가처치입니다. 말이 5명, 말이 소그룹이지. 근데 뭐 30명이 모여도 다 예배에 참여하면은 그게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극장 가서 영화 볼 때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하고 딱 그 릴레이션십이 딱 그거지 않습니까? 돈 내고 같이 들어왔다 그 정도밖에 없는데 예배 시간의 릴레이션십이 그거 이상인가? 우리가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그 이상인가? 적어도 그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밥도 같이 먹고 밥도 같이 먹고 그다음에 삶의 나눔도 좀 더 진솔하게 하고 또 일도 같이 하는 그런 게 가정교회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시게 되냐 하면요. 가장님이 일단 추천을 하셨어요. 네, 목사님이 동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결단하셔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년에 이 자리에 오실 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주시고요. 목사님이 큰 공동체 관점에서 조정을 하시고 동의하시고 그분들이 결단한 다음에 저희가 신임 가장 할 수 있도록 근데 이 가장이 예비 가장이 있다고 가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가정교회를 이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실 거잖아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근데 그래도 가끔은 아까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던 요 큰 흐름대로 한두 번씩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계속 여러분의 가원일 수만은 없고 언젠간 가장을 하실 텐데 그분이 속해 있는 그분이 받은 가원은 또 다른 상황 속에 있을 거기 때문에 적어도 스탠다드 프로시저를 한번 해봐야 경험한 적이 있어야지 됩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이 가정교회 한 시스템밖에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가끔은 한 번씩 아까 우리가 해왔던 일반 기본적인 어떤 그 절차들을 한 번씩 해보는 게 중요하다. 예비 가장을 위해서 식탁 교제 있고 찬양 기도 말씀 보고 광고 헌금 파송 예비 가장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분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분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제가 저희 교회 가족교회가 이 네트워킹이었으면은 제가 지금 거의 다이아몬드 근처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꽤 많은 분들이 저희 쪽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쪽에 가 있는데 아쉬운데 왜 분가제도가 제일 마음에 드냐면은 우린 그런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장이면 가장이에요. 그냥 무슨 게 있어요? 저랑 동일한 가장이에요. 제 밑에 있는 가장이 아니라 그냥 가장입니다. 다 동일한. 근데 사실 이 가정교 하다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이 사람을 평생 내 밑에 두고 싶다.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 드는데 이 분가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사람이 평생 내 밑에 있을 사람이 아니고 언젠가는 이 사람이 독립해서 나랑 동일한 1대1 관계를 맺는 가장이 될 사람이다 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 가정교회를 하게 되면은 내가 이 사람을 어떤 룰아웃 한다기보다도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서 나중에 나랑 좋은 파트너십이 돼야 된다. 라는 걸 전제하고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제도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멤버십, 우리 가정교회 있는 멤버십이 아니라 나중에 나하고 파트너십이 될 사람이다. 라는 기본 전제하에 가정교회 사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게 분가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프로시저가 아니고 순전히 제가 14년 동안 했던 제 나름대로의 이제 기준입니다. 근데 방학은 없다. 방학 안 한 이유는 교회가 방학하는 거 봤냐.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가정교회가 교회다라고 보기 때문에 교회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하는 거 봤냐. 그냥 한 사람이 있어도 한다. 두 번째는 되도록 정해진 시간에 한다. 방학 이거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보면은 저희 안 믿는 분들이나 교회 안 믿으신 분들은 1년에 한두 번 교회에 올 생각을 하십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근데 그 기회에 가정교회 방학 있고 뭐 안 모이고 하면은 그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오고 싶은 사람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내가 가는 가정교회는 항상 금요일날 모인다. 그래서 내가 오늘 금요일인데 가고 싶다. 이럴 때 한 번, 1년에 한두 번 모이는데 어떤 때 목요일날 모이고 토요일날 모이고 주일날 모이고 막 이렇게 복잡해지면은 이분이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1번 방학은 없다. 되도록 정해진 시간에 한다는 얘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어쩌 1년에 한두 번 기회를 찾을까 말까 한 저희 전도 대상자를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주시면 받는다. 오죽하면 목사님이 우리 가정교회 지금 이렇게 많은데 또 이렇게 배정을 하셨을까. 어쨌든 주시면 받는다. 한 가정이라도 한다. 한 가정이라 한다는 거는 뭐냐면 사람 없다고 안 하는 거 안 됩니다. 사람 없어도 합니다. 한 명만 와도 그러니까는 제 아내가 한국 가 있으면은 저희 집에서 가정교회 순서 오면은 그냥 피자 시켜 먹습니다. 컵라면 먹든가. 애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한 가정이라도 한다 이런 어떤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고요. 이게 일반적인 프로시저는 아니고요. 패자부활전. 자,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모든 거를 다 망쳐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총무만 잘하면 됩니다. 자, 총무님 나와주시죠.